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오늘 어머니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회사 스트리스의 네, 박일석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되게 궁금한데요. 네. 자,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스트리스 대표이사 박일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뭐 사실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컨셉 잡아서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아이템들을 조금씩 개발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자, 네네.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 정밀 지도. 네. 네. 대체 그게 뭔가요? 뭐 일반 지도와 뭐가 다른 건가요? 종래에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게 뭐 2D 내비게이션 이거 많이 써보셨을 거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쓴다는 말은 길을 찾기 위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각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자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화 탐지만 가지고는 주행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및 이제 가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위한 지도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소위 이제 HD 맵, 이게 고정밀 지도라는 것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사실은 뭐 개념적으로 말하면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꾸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거를 취득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자율차 방법론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굉장히 지금 막 머리가 근데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면 일단 또 제가 여러 번 어쩌다가 제가 방송할 때 가끔 말씀드렸죠. 제 와이프가 지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청취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만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혹은 궁금증을 말씀드리고 대표님이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는 다 이용을 하니까요. 뭐 내비게이션 용도로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도보로 이동할 때도 특히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맵이나 뭐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나 구글 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일단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 영역별로 그 뭐랄까 이 축소와 확대가 될 때마다 새로 로딩을 해서 지도를 받아서 뿌려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벡터 지도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값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받아서 그 사용자의 확대 축소나 위치의 속도나 변화에 상관없이 재로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있고 이미 이 두 가지는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근데 이렇게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지도가 아니라 아까 자율주행을 위한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를 위한.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쓰는 지도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도와 그 다음에 아까 뭐 HD로 고정밀 지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뭐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 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지를 전반적으로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런 기본 내용을 갖고 저희가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벡터 지도와 네. 이제 계층화된 지도를 결국 이야기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설명드리면 이제 벡터화되면 사실은 스케일에 별로 구애를 안 받고 그쵸, 사이즈 늘어났다 커지고 줄어들었다 할 수 있기 가능한데. 때문에 그리고 점선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형태의 데이터니까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고 뭐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계층화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그대로 입히거나 픽셀 단위로 돼 있는 거를 주민 줌아웃 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하려면 일단 해상도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줌인한다고 해서 이제 그 해상도 그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들 표출할 때 렉이 걸리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새로 춤에서 데이터를 더 받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보통 거리뷰든 네이버 지도든 볼 때 이제 그 화면 상에 나오는 거는 보통 계층화돼 있는 보통 저희는 타일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타일링 또는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벡터 지도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 따로 드렸지만은 가볍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니까 HD 맵을 벡터 형태로 변환해서 자동차에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노드링크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차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HD맵 자체는 사람이 하게 되면 사실은 50cm라는 단위까지는 사람이 쪼개진 않지만 네. 저까지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대충 밟으면 이렇게 코너링을 할 수 있겠지라는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인지해서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되지라는 여러 가지 판단을 굉장히 시시각각적으로 뇌라는 이제 좋은 컴퓨터에서 하는 거고. 네, 네. 근데 일반 컴퓨터한테 그런 지시나 정보를 주려고 하니 굉장히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얘가 그렇게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실은 뭐 또 다른 또 여담이긴 하지만은 핸드폰에 받게 되는 GPS 정확도는 뭐 1m에서 30m까지 갑니다. 네. 사실은 30m를 하면 교차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반대쪽으로 1번 출구랑 네. 7번 출구랑 네, 맨날 대각선을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30m면. 친구랑 자꾸 반대 출구로 자꾸 그렇죠. 나오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뭐 법규상으로는 아마 2025년까지는 25cm 이하의 정확도로 만드는 지도 자체를 HD맵이라고는 뭐 표현은 하죠. 이건 법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이야기고 네. 그런 것들을 차에 심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주행을 하겠다. 네. 걔가 지금 마음대로 판단을 네, 해서 네. 네, 그런 쪽으로 쓰는 게 HD맵. 자, 제가 네. 설명을 좀 더 어떻게 좀 명쾌하게 하려고 드렸는데 제가 하다 보니 더 심란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컴퓨터가 쓰는 지도, 그렇죠. 컴퓨터가 쓰는 지도와 컴퓨터를 위한 지도와 네. 사람을 위한 지도 많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한두 가지만 뽑아서 제일 좀 더 핵심적인 거. 좀 더 예. 구체적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미궁으로 빠질 것 같긴 한데 그냥 오히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제 나름 개념으로 네,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정리를 하면 사실은 컴퓨터가 원하는 지도일 때는 사실은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지도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GPS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GPS를 썼을 때 저희가 이제 옛날에 생쥐 이렇게 따라가는 미로 찾아가는 거든 뭐가 됐든 라우트가 나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제 궤적이 나와서 네네네. 그 궤적대로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GPS랑 그 컴퓨터가 가진 지도랑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완전히 매칭됐을 때 이 궤적대로 간다라는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쓰는 거고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인지해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지도만 있어도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또 헷갈리시죠. 네네. 아니 뭐 저는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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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제 더 이상 거기는 이제 그만 알겠습니다. 파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일단 네.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그 보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쓰는 지도와 컴퓨터용 지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확도 그리고 그 정확도와 정밀도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 정확도와 정밀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우터라고 불리는 이 궤적과 실제 위치 정보를 받아오는 값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일치해야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 혹은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그 내비게이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일단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자, 대체 우리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어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거를 쓰고 또 남들은 뭘 쓰고 있는 건가? 예. 남들 쓰는 것부터 이제 네.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세계적으로 뭐 많이 하고 웨이모라든지 예. 웨이모. 최근에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자회사죠. 예. 그다음에 최근에 테슬라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자율주행들이 이제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맵을 쓴다라는 거는 그냥 도로를 이제 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벡터화해서 좀 정확하게 50cm 이하로 정확하게 가진 지도를 탑재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지도를 쓰는 경우는 아직까지 거의 드물고 그 외의 것들은 다른 센서로 이제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번에 이미 카메라로만 한다, 라이다 쓰면 너네 결국 망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센서를 얼만큼 다른 데 활용하느냐고 사실 이런 것들에서 아까 좀 뭐 부연 설명하자면 그렇게 간단한 벡터 지도를 싣게 된 이유는 그거를 대응하는 일을 기존의 센서대로 하려면 컴퓨테이션 파워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안전한 데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람 피하고 싶고 장애물 피하고 그렇죠. 싶고 그런데 연산을 쓰려고 하니까 길 자체는 그냥 약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예. 흐르는 대로 그거를 하는 맵을 일단 기존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미 제공을 하지만 HD 맵이라고 부르는 걸 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GPS가 정확해야 그것도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맵이 아무리 정확해도 자기 포지션이 안 정확하면 그렇죠. 맵이랑 일치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맵 위에서 어디 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도심 지역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GPS가 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의처럼 돼 있긴 한데 네. 도심 지역에서는 GPS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정밀한 지도를 깔아놔도 차가 제대로 반응을 못 하게 그렇죠. 되죠.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해 해당하는 표지판이라든지 기존 건물 벽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 패치들을 가지고 자기 위치 추정을 도심지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그래서 GPS 없이는 아니지만 GPS 의존성이 떨어지는 지도를 만들어서 도심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전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질문하고 싶은 게 막 100만 가지씩 생겨서 네. 그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딱 그거였거든요. 대표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GPS 정보가 됐든 아니면 GPS에 준하는 그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100% 신뢰도가 어렵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도심 지역이라고 얘기하셨고 조금 더 내려가면 터널이라든지 그 고가라든지 이런 데가 오면 분명히 이 위치 정보를 100%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위치 이 사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건 또 첫 번째 대표님이 얘기했던 게 약간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 기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게 돼서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이 스트리스에서 만들고 있는 지도는 그런 기물을 활용하더라도 컴퓨테이션 파워를 네. 생각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건가요? 네. 어떻게 뭐 다른 데 비해 효율을 시킬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너는 또 그 기술적이긴 한데 네. 만약에 기존에는 없던 거를 찾는다거나 네. 없던 걸 스스로 찾는다거나 아니면 3차원 자체를 끌어올려 가지고 네. 그러니까 로터리를 예를 들면 로터리에서 정차해 계세요 차가 네. 그렇게 되면 GPS 값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돌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가만히 돌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에서도 이제 붙잡고 있는 거고 한 미터 단위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면 얘가 움직이는 액션을 주기 전까지는 좌인지 우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로터리에서는 그게 사람은 판단해서 가지만은 자율차가 갑자기 섰다가 자기 포지션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기존에는 라이다를 한번 그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3차원 데이터를 한번 쑥 띄워서 그거랑 이제 뭐 웨이모나 옛날 거 보면 거대한 게 위에 막 돌잖아요. 돌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도는 거랑 매칭시켜서 자세를 잡은 다음에 아 내가 이 방향으로 보고 있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랑 얘가 카메라를 찍는 데이터랑 매칭시켜서 그걸 이제 유사도를 빨리 잡아서 하는 거라서 그게 거의 이제 뭐 이미지 한 4-5개에서 많으면 10개 정도까지 그냥 그 지역에서는 그 이미지를 써서 최대한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연상량 자체는 굉장히 줄어 있고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도 다 주기 때문에 사실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서칭할 필요는 없어서 이제 좀 더 낫다인데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잡아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고객은 네, 결국 자동차 회사잖아요. 네. 네. 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길게 뭐 최종적인 고객은 사실 찝기가 참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실제적인 고객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차에 쓰이는 카메라를 많이 하니까 전장 회사가 실제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회사는 당연히 이제 같이 하거나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든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 회사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게 주 고객이고 뭐 나중에는 이제 자율차 회사가 된다거나 저는 사실은 준비하는 건 저희가 일단 자율차를 어느 정도 검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서 자율차를 만드시겠다. 직접. 만드는 게 제일 네.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그 또 일반 시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저희는 사실 그동안 자율주행에 관련된 팀이 또 쫄토에 출연한 적도 있고 네. 저희 자율 운항에 관련된 팀도 출연한 네. 적이 있고 했는데 오늘 대표님의 이 기술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다 이해 못하고 질문했던 게 아닌가라는 막 반성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그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저희는 뭐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이 뭐 자율주행 차, 뭐 네이버 같은 회사도 막 한국에서 네. 준비한다고 하고 했을 때 이 자동차에 탑재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완성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래픽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엔디비아나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래픽 처리 퍼포먼스에 따라서 자율주행의 네. 그 성능이 네. 좌우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오늘 대표님은 매우 새롭게도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지도라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뭐 중요도 혹은 비율과 이 지도가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을 때 뭐 향상시킬 수 있는 뭐 비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지는 건데 이게 지도는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나와야 되는 기술이니까 그렇죠. 일단은 자율차 회사가 됐든 그냥 일반 상용차 제조사가 됐든 아마 소유하려고 하는 방식이 되지 그렇죠. 누군가 우리한테서 이제 구매를 하는 방식은 맞습니다. 결국은 없어질 것 네. 같다라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네네네. 오히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전장 부품은 당연히 이제 시장이 이제 계속 확보가 되니까 네. 오히려 더 비싸지거나 네. 지금 뭐 예상도 전기 관련된 부품 비중에 대한 비용이 이제 차의 절반까지 이제 차지하는 데까지 왔으니 이제 배터리가 바뀌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바뀔 때 과연 지도의 값은 얼마냐 그렇죠. 왜냐면 우리 한 번도 지도 돈 내고 써본 적 없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아우디나 이런 데 잡는 게 한 800불 연 800불 정도니까 이제 그 시장이 제일 어째 보면 확연한 시장이지만 전체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 없죠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경쟁 시장이 있는 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히어라는 지도 업체를 이제 예시를 들면 한 노키아에서 출발해서 내비게이션 업체인데 한 10년 전부터 다 취득하겠다고 3D를 막 있는 대로 긁어 모았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반항 못할 정도로 독일 자동차 3사가 인수를 하고 인텔이 15% 지분 투자를 하고 네. 뭐 기타 등등 뭐 미국 전역을 다 3D로 끌고 뭐 본인들 데이터에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못 쓴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사실은 왜 못 쓴다는 자율차 쪽에서 안 받아지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그러면 어떤 기술적으로 싱크가 안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표준 문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남아 있으니 제가 이제 그 남은 기회에서 네. 그래도 새로운 방식의 HD 맵을 네. 어느 정도 제시를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제 스스로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셔틀부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류의 자율주행할 때 굉장히 퍼포먼스 좋게 쓰거나 아니면 서포트하는 수준에서는 빨리 검증을 해서 그걸 선점하게 되면 네. 일단 기존의 HD 맵은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라이다로 끌고서 벡터가 나오는 건 이미 가는 시장이에요. 네. 정부 지원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3차원 지도 플랫폼 회사가 되고 싶은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셔틀에서 쓰인다고 하는 말이 조금 걸리는데 셔틀이란 말은 그 지정된 장소만을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지정된 장소만을 딱 네. 가는 건데 저 궁금한 거는 그 지정된 장소만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우회를 시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자율차 개발자는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하면 그런 기능 원래 넣는 게 탑재하는 게 제일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 위한 센서들을 아직까지 덕지덕지 달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안정성 있게 가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처음 재작년 CES라고 표현하나요? 2018년도 CES 때 처음 주행한 aptiv 그러니까 리프트랑 같이 한 aptiv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20분 거리를 80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과 같은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배려를 하는 거죠. 라이다든 뭐든 여러 가지 센서 앞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움직임을 선택하는 방향에 맞을 거고, 셔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그 에리어 자체를 그런 쪽으로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차는 아니지만 처음 이 사업에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라고 하길래 그냥 도로에다가 비콘이든 RFID든 까는 게 우리나라는 더 빠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 아예 가두리를 쳐놓고 전체 완전 자율주행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자율주행이 끼어들기에는 우리나라 운전 습관이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도로 이번에 중국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괜찮은 일을 한 게 뭐 어떠한 해리 펼쳐질지 모르지만 도로 두 개를 아예 할당했잖아요. 자율차를 위한 도로를 할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력도 같이 와야 되지, 그걸 다 고려해서 하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다 뭐 예측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일반인도 포함해서 그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먼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적으로 아까 셔틀, 그러니까 그 루틴한 어떤 길을 가는 방식, 그리고 그 루틴한 어떤 길에는 아예 자율주행 차만 움직이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까 그 이제 그 20분 거리를 80분에 가는 게 아니라 20분 거리를 15분에 갈 수 있는 10분 15분에만 갈 수 있는 자율차들만 다닐 수 있는 방식이 첫 번째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분명히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대표님이 또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지도로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이미 그 일반 형태의 지도도 있고 뭐 벡터 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더 향상된 HD 지도들이 있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뭐 국내를 그러니까 해외도 있지만 이제 국내만 보면 국내에서도 그 지도 자체를 만드는 사업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미 몇 개의 회사가 아주 그만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지도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딘가의 지도를 또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셔야 되는 걸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게 또 이제 사업가로서 되게 민망한 부분인데 아예 없는 데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주 지도 업체라 하면 이제 MN소프트가 이제 네. 현대 MN소프트가 주된 회사가 될 거고, 뭐 메퍼스라고 불리는 이제 네. 탐탐이나 애플에 제공하는 업체 정도 있을 텐데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만드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연구로 처음엔 진행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들어가는 기술들에 네. 대한 계속 습득을 했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맵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 될 텐데,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에 그걸 얻느냐 아니면 지금 3D는 새로 끼얹느냐, 그 상황에서 새로 끼얹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기존 거가 하는 역할은 오히려 그런 데이터보다는 라이브 맵 데이터, 저번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모빌리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제로 최적 경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2D 지도 자체는 사실은 금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사진으로 얻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것도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냥 비행기로 사진 찍어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3D로 차곡차곡 쌓았을 때 실제로 전국 단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에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는 서울시 전역을 3차원으로 구축했을 때 그거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겠냐 없겠냐예요, 사실은. 이게 퍼즐이 이렇게 3차원으로 마인크래프트 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이 끝과 끝을 닫았을 때 닫히냐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막 혼재돼서 막 뿌려놓고는 있는데 그 3차원을 모았을 때 끝과 끝이 닫히냐 안 닫히냐를 누구도 죄송합니다. 끝과 끝이 닫히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지도 전체의 균열이나 네. 빈 부분이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빨 네. 맞듯이 이빨 아구가 맞듯이. 맞느냐. 네. 그러니까 레고 조립이 안 된다고 네. 해야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슬램이라든지 여러 기술들이 뭐 이것도 또 기술적인 용어지만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서울 톨에서 출발해서 대구 톨에 딱 도착했을 때 기존 기술을 하면 20m 정도 어긋납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좀 따닥따닥 붙이다 보면 네. 이게 3D 데이터라는 게 한 번에 완결성 있게 안 얻어지고 한 100m 단위, 200m 단위로 끊어져 있어요.
사실 그렇게 다 패치들이 끊어져 있으면 그것들을 붙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보기 그럼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3D 네. 지도상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정확도 네. 혹은 정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밀도 자체는 센치급일 거고요. 센티미터 단위 수준. 정확도는 50cm 이하. 네, 그러면 아까 뭐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 그럼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이 부분의 뭐 오차율이 네. 뭐-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붙이기 시작하면 꽤나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핀 꼽듯이 보정을 하죠. 근데 이제 서울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네. 사실은 그런 기술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네. 이제 그 관련된 어느 정도 저희는 베이스 기술이 있으니 네. 삼천 지도를 0에서부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용기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일단 혹시 어느 정도 구축했는지 혹은 뭐 동 단위는 완성됐다거나 구 단위는 완성됐다거나 어느 정도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의 데이터로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취득한 데이터로 일단 했을 때는 한 동 단위에서 구 단위까지는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동 단위에서 구 단위까지는 아까 네. 그 판교? 레고 블럭이 조립되듯이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 네, 판교랑 그걸 원래 손으로 하거든요. 사실 좀 약간 민망한 아, 이야기인데 네네. 지금 뭐 어느 업체가 됐든 약간 손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람 눈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코너 같은 걸 이렇게 네. 이어야 되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했을 때 가능했 수원 일부 구 지역이랑 네. 판교는 가능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영상까지 이제 가미를 해서 경량화시키고 정확도는 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제주도 정도 해봤고 오. 이제 서울 이제 올라와서 하려고 네,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돈은 벌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콱 이렇게 네, 대체 이거 사업적으로 그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건가? 저는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로는 네. 굉장히 의미 아니 있는 세상을 일인데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렇죠. 이롭게 하는 네네. 기술인데 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뭐 아직 뭐 태동도 되지 않았고 사용도 되고 뭐 있는 아주 뭐 시범적으로만 움직이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가고 계신 걸 수도 아니 있는. 우리가 이거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나? 자, 요 얘기를 마치고 네. 쉬었다가 들어가자. 네, 네. 예. 네. 돈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오늘 사실은 팁스 사업화 네. 발표 갔더니 네. 그 똑같은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라고는 네. 했는데 아니 그죠. 돈을 벌기가 지금 처음에 힘드니까 팁스에 왔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저희 데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조금 빠르긴 할 텐데 스트리트 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스트리트 뷰인데 거기에 있는 물체나 길이가 정확하게 뽑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스트리트 뷰 픽셀 하나하나에 위치 정보가 다 담겨 있는 상태고 그러면 점과 점을 이으면 이 사이 거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걸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적용한 거는 시설물 관리 쪽으로 일단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물 관리자가 이렇게 도로 폭이나 도로 노면의 크랙이나 이런 걸 잡았을 때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하는 서비스를 해서 이제 전국 국도나 이런 쪽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부지리로 이제 국도 데이터가 얻어지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이제 저도 이게 돈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구글이 빨리 써본 게 AR 내비게이션이. 그러니까 AR 내비게이션 하려면 스트리트 뷰에 이게 가미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뎁스가 가미돼 있어야. 그러니까 보통 뭐 시연 장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찍힌 카메라에 해당하는 위치가 딱 잡혀서 그 앞에 이제 AR 환경이 펼쳐지는 건데요. 그 핸드폰 안에 그러려면 이렇게 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거리를 알게 할 수 있는 백데이터로 먼저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제 확보는 하고 있고 최근에 네이버도 많이 발표를 했었죠. CS에서도 한번 시연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POI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기존에 이제 2D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갖다 대면 마루 180이 저 정도에 있네라고 이렇게 팝업이 딱 뜨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300m? 네. 마루 180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뜨는 것들을 과연 누가 사줄까 해서 결국은 대기업에 지겠지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하시는데 기술적으로 빨리 나가면 사실은 역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일단 그 수익 모델에 대한 대표님의 대답은 B2B 형태로 실제 3D화된 그 최적화된 그 지도를 네.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수익화라든지 뭐 기술 라이센스를 판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네. 자선 사업까지는 아니다. 네네네. 충분히 미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잠시 쉬었다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